유언으로 재산을 나눠주는 것을 유증이라고 하는데요. 유언으로 재산을 나눠주는 거니까요. 당연히 유언이 유효해야 유증도 효력을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낭만로여 서민 변호사입니다. 신현승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자신에게 재산을 나눠주기로 한 부모님의 유언을 찍은 동영상이 유언으로서는 이제 무효가 되자, 그렇더라도 유언 자리에 동석한 자신이 정당하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차남이 제기한 소송에서 사인증여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최근 대법원 판례에 대해 알아보면서 유언이 무효가 될 경우 사인증여로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사실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A는 생전에 다른 상속인 없이 오로지 차남만이 동석한 자리에서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유언을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유언 내용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장남과 차남이 나눠 가지고 딸들에게는 장남이 각각 2천만 원씩을 준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고인에게는 딸이 5명 있었는데요. 딸들은 부동산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장남은 누이들에게 2천만 원씩 총 1억을 줘야 되니까요. 결과적으로 차남에게 가장 유리한 내용으로 유언을 하신 겁니다. 당시 촬영은 차남이 직접 진행을 했고, A는 유언을 낭독한 다음에 차남을 이렇게 보면서 그럼 됐나?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유언이 녹음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효력이 없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속인들이 모두 유언에 따른 상속분이 아니라 법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 등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근데 차남이 생각하니까 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고인과 나 사이에는 사인증여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다 라고 하면서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소송을 제기를 한 사안입니다. 이에 관해서 하급심 판단은 1심과 2심이 엇갈렸는데요. 1심은 차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고인이 차남에게 부동산을 사인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차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2심이 이렇게 본 이유는 고인이 유언 낭독 중에 물은 그럼 됐나? 이거를 자신의 재산을 받게 될 차남에게 유언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것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반면 대법원은 그 말이 A가 유언 내용을 읽다가 스스로에게 묻는 것일 뿐 차남에게 물어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고 해서 사인 증여의 요건인 쌍방의 의사합치를 충족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시 내용을 보면 이런 이유로 사인 증여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A가 자신의 상속인인 여러 명의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내용으로 유언을 했는데 민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유언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라면 A의 의사는 유언 내용에서 다 언급한 그런 상속인들 모두에게 재산을 배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차남에게만 사인 증여를 하려는 의사였다면 굳이 그 여러 명의 자녀들을 언급하지 않고 차남만을 언급을 했겠죠. 그런데 전부 다 자녀들도 다 언급을 했음에도 이걸 다른 자녀들과 무관하게 차남에게만 재산을 주겠다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걸로 볼 수가 없고요.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차남이 유언 자리에 동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차남에 대해서만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유언자인 A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고 또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던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불리하고 참석한 차남에게만 유리해지는 결과가 초래가 되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는 사인증여의 효력을 인정함에 있어서 좀 신중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사건과 같이 유언이 민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무효가 되는 경우 이를 사인증여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여러 사안의 판례가 존재하는데요. 이것이 쟁점이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상 유언은 아주 엄격한 요식행위로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모두 갖추어야만 유언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나눠주는 것을 유증이라고 하는데요. 유언으로 재산을 나눠주는 거니까요. 당연히 유언이 유효해야 유증도 효력을 발생합니다. 반면에 사인증여는 살아있을 때 재산을 나눠주기로 계약을 하되 주는 사람이 이제 사망해야 비로소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민법의 유증에 관한 규정이 많이 적용되지만 어디까지나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방식에 있어서만큼은 민법이 요구하는 엄격한 요건이 요구되지 않고 주는 사람의 준다는 의사와
받는 사람의 받겠다는 의사가 합치만 되면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원래 계약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는 게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효과는 유증과 사인증여가 거의 같은데 유언의 요건이 훨씬 까다롭기 때문에 유언이 무효가 될 때 사인증여로의 효력이라도 인정될 수 있는지가 자주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 사건들을 보면 유언이 무효가 되더라도 사인증여로는 인정이 되어 유증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가 제법 있는데요. 핵심은 받는 사람의 받겠다는 의사, 즉 승낙이 있었는지입니다. 하급심 판례를 살펴보면 수증자가 유언을 한 망인에게 적극적으로 받겠다는 의사를 표현을 하거나 감사 인사를 한다거나 적어도 증여에 대한 동의를 한 것으로 볼 만한 그런 사정이 있으면 사인증여로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수증자가 아예 유언장 내용을 모른다거나 유증이 표시된 서면에 유언자의 일방적인 증여 의사만 표시되어 있을 뿐 수증자가 승낙했다는 내용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유언 이후에도 수증자가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고 있어서 수증자의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라면 사인증여로서도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언자의 재산 분배에 관한 의사가 존중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언의 효력을 꼼꼼하게 갖추어서 유증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설사 유언이 무효가 되더라도 사인증여로 효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수증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남기거나 묵시적인 승낙으로 볼 수 있을 만한 말이나 행동 또는 증서에 기재를 남기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